이 버스나 기차를 타고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는 듯한 독서는 의미가 없다. 한 권을 읽더라도 정말 내 것으로 곱씹고 그것을 통해 성장하는 학생을 원한다라고 쓰여 있어요. 특히나 이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는 대학들의 요구로 사라지는 서류가 아니에요. 학생들이 이 자기소개서 작성 자체를 고등학교 수업 과정 중에 따로 준비를 한다거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우리 그 국어 글쓰기 내에서 나를 소개하는 글쓰기 정도로 이제 배울 뿐이지 이 대학의 평가 자료로서 전문적으로 우리가 맞춰서 막 준비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학생들이 고등학교 3 학년 시기가 되면 이거 작성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의 그런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자기소개서는 폐지되지만 실제로 이제 대학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특강 시청하신 우리 수험피플 여러분들 한번 답변해 봐 주세요. 1 강, 1강 제일 첫 번째 그 줄에 제가 뭘 적어 놨죠? 1 강은 다 보셨죠? 1 강만 보셨겠어요? 우리 열정적인 수험피플 여러분들. 1 강의 첫 번째 줄에 제가 대입에 대한 오해 풀기. 대입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우리가 이 뒤로 준비하는 모든 것들이 의문점이 없이 풀려나간다.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어. 그러면 항상 이 대입을 대학의 시각에서 봐야 돼요. 그러면 대학이 이제 생각을 해 보세요. 한두 명이 지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학생을 한두 명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특히나 또 단계별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에는 1 단계를 몇 배수로 뽑아요. 최소 2 배수부터 해 가지고 많은 데는 뭐 5 배수, 6 배수 소수 인원을 뽑는 전형의 경우는 10 배수까지도 뽑아요. 그렇게 많이 뽑거든요. 이게 뽑아 가지고 일단 1 단계를 뽑아서 그 배수 인원들을 2 단계로 넘겨서 인제 면접을 보는데 1 단계에서 평가하는 거는 서류잖아요. 그럼 이제 생각을 해 보세요. 최소 2 배수에서 10 배수에 해당하는 그 학생들의 서류를 다 일일이 하나하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대학의 뭔가 평가 기조라든가 방향 기준에 맞춰서 뽑은 학생이 아닌 경우에는 교육부에서 다 감사 들어가요. 그럼 우리는 최대한 그 학생을 왜 뽑았는지 소명할 수 있게끔 정말 객관적으로 이걸 꼼꼼하게 보면서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여러분 학교 생활 기록부 한번 들여다보세요. 우리도 이 생계부 글자 수 한눈에 보기 이거 해 봤지만 글자 수가 어때요? 어마어마해요. 이제 3 학년 다 완성돼 가지고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원서 쓰려고 학교 생활 기록부 막 분석해 보고 그때까지도 몰라요. 그때까지는 한 글자라도 더 있으면 너무 좋은데 나중에 면접 준비할 때 보면 '아 이런 내용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지?' 이렇게 힘들단 말이에요. 글자 수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럼 대학 입장에서는 이 많은 글자 수에 플러스 거기다가 자기소개서라는 서류의 글자 수까지 더 읽어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 대학 입장에서도 상당한 피로감이지 않겠어요? 학생 하나하나 내용을 다 읽어 보는 게? 그쵸? 입학 사정관분들이 이거 다 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서류를 하나라도 더 반영하면 더 많이 읽고 분석해야 되는데 이거 상당히 오래 피곤하고 힘들 텐데 대학에서는 자기소개서를 지금도 자기소개서의 필요성을 계속해서 그 교육부 어필을 하고 있어요. 왜냐? 학교생활 기록부는 선생님께서 학생을 관찰하신 관찰자 입장에서 써 주는 거고 자기소개서는 학생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창구인 거예요. 이 학생을 몇 단계 배수로 잘라서 면접장에 부르기 전까지는 학생의 얘기를 들을 길이 없어요. 다 면접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다 면접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은 12월 안에 전형이 안 끝나요. 면접을 다 못 해요. 이해되시죠? 어. 그래서 이 자기소개서의 의미를 상당히 이제 중요하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기소개서가 사라진다. 음. 그렇기 때문에 대학은 이 자기소개서의 자율 문항에 애초에 진짜 대학의
그 학생에게 듣고 싶은 질문을 이 자소서 문항으로 구성을 해서 질문을 했었던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진짜 듣고 싶은 얘기를 자기소개서 질문으로 구성을 했던 거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자기소개서가 사라진다. 그러면 대학은 묻고 싶었던 질문을 답변을 들을 만한 기회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 학생에게 궁금했던 걸 이제 어디서 확인하고자 할까요? 자, 이게 질문입니다. 우리 참여하시는 수험표표 여러분들 채팅창에 답을 써보세요. 자기소개서에 공통문항 1번, 2번, 공통문항 1번, 2번은요, 그동안 대학들이 많이 공통적으로 질문했던 문항들을 모아가지고 대교협에서, 한국대학교육협회에서 공통질문으로 사용하라고 준 거고요. 그 외에도 자율문항에서 이 각 대학이 진짜 묻고 싶은 것들을 물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자기소개서가 없어져요. 그러면 대학이 학생한테 묻고 싶었던 그 질문에 대한 답, 이거 이제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 자기소개서에 대한 답을 학생들의 학생부 내에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자, 근데 제가 여쭤볼게요, 그러면. 그럼 지금 방송 함께 하고 계시는 수험피플 여러분들, 목표 대학 있으시잖아요. 목표 대학 있으시죠? 이제 막 저한테는 얘기 안 하셔도 돼요. 채팅창에 목표 대학 얘기 안 하셔도 돼요. 마음속으로 외쳐보세요. 무슨 대학교! 이렇게 외치셨나요? 외치셨어요? 좋습니다. 그 대학에서 자율문항으로 활용하던 자소서 문항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그럼 그 내용에 대한 답으로 보이는 내용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지금 보이고 계세요? 자, 여기까지가 저의 질문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는 올 한 해, 그리고 학생에 따라서는 기회가 더 남아있는 내년, 내후년까지도 이걸 보여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을. 이해되셨나요? 이걸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학생부 내에서. 자, 그래서 우리 수험피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신다? 자기소개서가 이제 완전 폐지되었으니 자기소개서라는 것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다. 아니요, 요거 아니다. 어떻게 한다? 자기소개서가 완전 폐지되었지만 기존에 내가 원하던 그 대학의 자기소개서 자율문항으로는 무엇을 질문했는지를 확인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구성될 수 있는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충실하게 보이도록 준비한다. 자, 우리 수험피플 여러분들은 이렇게 후자로 가시는 거예요. 후자로. 자, 그래서 사라진 자기소개서의 그 내용들을 학교생활기록부 내에 어떻게 녹여낼 것인가, 요것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대표 대학으로 이거는 대학마다 할 거예요. 대학마다 할 거고 자기소개서에서도 자율문항을 좀 특별한 문항으로 활용하던 대학부터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서울대학교입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 보고 계신 이 자기소개서 양식이요. 작년 우리 선배들이 사용했던 2022년, 그러니까 2023학년도 수시대입을 준비했던 학생들이 사용했던 자기소개서예요. 유의사항들이 이제 쫙 안내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 수험피플 여러분들 지금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은 요거는 뭐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진짜 쓸 건 아니기 때문에 유의사항을 신경 쓰실 건 없습니다. 요런 내용들이 이제 있었고, 이제 문항으로 가볼게요. 문항 1번은 대학 공통 문항이에요. 그래서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에 나의 진로 관련해서 어떤 노력을 해왔느냐. 학생에게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이나 교내 활동을 중심으로 기술해봐라. 이렇게 띄어쓰기 포함해서 1,500자를 작성을 했고요. 2번 문항은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에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왔냐. 그리고 그것을 통해 본인의 배운 점을 기술해봐라. 띄어쓰기 포함 800자로 작성하게끔 되었었어요. 자, 우리가 더 깊게 눈여겨봐야 되는 문항은 뭐다? 바로 자율문항입니다. 자율문항은 이 3번인데요. 3번은 다른 대학과는 다른 서울대학교만이 가지고 있는
문항이에요. 이제 말 그대로 자율적 문항이고요. 실제로 서울대학교가 학생들에게 가장 직접 물어봐서 궁금했던 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좀 살펴보면 고등학교 재학 기간에 또는 최근 3년간, 이거는 고등학교를 나오지 않고 이제 검정고시생이거나 하는 친구들은 최근 3년간에 해당되는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읽었던 책 가운데서 재학 기간 동안, 고등학교 재학 기간 동안 읽었던 책이 있나요? 그 중에서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책이 있나요? 2권을 선정하고 그 이유를 기술해 주세요. 띄어쓰기 포함 800자 이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자기소개서 문항이 계속 축소되면서 좀 변화되어 왔는데요. 기존에는 이 문항이 800자 이내로 줄어들기 전에는 총 1,500자였고요. 이 책 2권도 3권에서 2권으로 줄어들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양적인 부분에서 변화가 있긴 했지만 문항은 그대로 똑같이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 서울대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듣고 싶은 궁금한 내용이구나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내용을 보면 그 책을 고른 이유, 여기 보면 이제 선정 도서 해가지고 책 제목, 도서명, 그 다음에 저자나 역자, 출판사, 요거를 이제 쓰게끔 되어 있어요. 2권이니까 1권, 2권 요렇게 씁니다. 그쵸? 그리고 선정 이유가 띄어쓰기 포함 800자 이내니까 한 권당 400자 이내로 썼어요. 400자 이내로. 기존에 3권 쓸 때는 1,500자니까 한 권당 500자 이내로 썼겠죠? 이렇게. 자, 보세요. 근데 이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책을 골랐어요. 여기 이제 책 제목을 쓸 거고요. 책 제목. 그 다음에 저자명을 쓸 거예요. 저자명. 그리고 출판사 이름을 씁니다. 출판사. 요까지는 이제 쓰실 수 있고요. 그 책을 고른 이유를 써야 되잖아요. 그쵸? 그 책을 고른 이유. 자, 볼게요. 그 책을 고른 이유는 각 도서별로 띄어쓰기 포함해서 400자 이내로 쓰세요. 라고 양 한 개 줬고요. 그 다음에 그 선정 이유는 여기가 이제 중요해요. 단순히 내용 요약 쓰는 거 아니에요. 이 책은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를 쓰는 거 아닙니다. 감상 쓰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가슴이 뛰었습니다. 쓰는 거 아니에요. 어떤 걸 써야 되냐? 이 책을 읽게 된 계기. 왜 굳이 이 책을 읽었니? 그리고 이 책에 대한 평가. 이 책에서 저자가 말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너는 동의하니? 왜? 넌 동의하지 않니? 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자신에게 준 영향.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너는 어떻게 변화했니? 어떻게 성장했니? 이거를 쓰게끔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진짜 400자나 500자로 여러분이 글을 한번 써보세요. 진짜 몇 줄 안 돼요. 막상 이 책의 내용을 내가 이걸 읽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400자, 500자 내에 쓰려면요. 정말 어렵습니다. 아주 컴팩트하게 다듬어진 그런 글을 써내야만 해요. 정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어쨌든 이런 요 글 안에 우리는 그 모습들을 보였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 서류를 바탕으로 한 면접은 항상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편차가 있습니다. 면접장에 들어가서 이 자기소개서에 써낸 2개의 책만 가지고 면접을 온전히 다 꽉꽉 채워서 진행한 뒤에 나오는 친구들이 있기도 하고요. 이 자기소개서에 썼던 책에 대해선 질문을 하나도 받지 않고 오히려 학교생활 기록부에 다른 활동과 연계되었던 도서에서 질문을 받는 그런 사례도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이 서울대학교는 계속해서 이 3번 자율문항을 변화하지 않고 자기 대학의 서울대학교의 그 시그니처 문항으로 계속 활용을 해왔습니다. 그만큼 독서를 의미 있게 보았고 실제로 그 아로리에 탑재한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하기 서울대학교에서 설명한 그 책자에도 보면 이 독서라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특히나 어떤 표현을 쓰고 있냐면 독서 자체가 버스나 기차를 타고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는 듯한 독서는 의미가 없다. 한 권을 읽더라도 정말 내 것으로 곱씹고 그것을 통해 성장하는 학생을 원한다라고 쓰여 있어요. 그렇게 중요한 독서. 그런데 자기소개서도 폐지되는 마당에 또 뭐가 없어져요? 예. 올해 고3들부터는 학교생활 기록부의 독서 활동란조차도 대학 대입에 미반영이 됩니다. 그럼 대학이 여러분들이 어떤 책을 읽었는지 그 리스트 자체는 확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중요하게 평가하는 독서 역량을 어디에서 보일 수 있는 거예요? 학교생활 기록부 내에 남아있는 항목들에서 보여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체크를 해주시고 어디에 포인트를 두셔야 되냐? 그러면 책도 읽어야 되겠네요. 그럼 한 2권 정도만 읽으면 될까요? 요거 아닙니다. 포인트는 여기에요. 이 파란 색깔 하이라이팅 요 부분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 책에서 뭘 보고 싶었던 거예요? 읽게 된 계기, 책에 대한 평가, 자신에게 준 영향, 요거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실제로 서울대학교 자기소개서를 쓸 때는 우리 친구들이 정말 어떤 책을 골라서 쓸 건지도 정말 우리 고민들을 많이 했고요. 이 선정하는 도서가 많이 유명한 베스트셀러냐, 아니면 잘 밝혀지지 않은 책이냐, 혹은 어느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도 많이 고민을 했지만 결국은 이 책에서 어떤 깨달음과 성장을 만들어냈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거는 우리가 알 수 있었던 사실이에요, 결과로서.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여기 파란 색깔 하이라이팅 된 요 부분에 집중하는 겁니다. 책을 가볍게 읽어서 창밖의 풍경을 우리가 이렇게 구경하듯이 겉핥기식으로 읽는 책이 아니라 나는 이 책을 왜 읽었는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읽었는가? 그 책에 대한 나의 평가. 그렇다면 그 내용은 난 어떻게 곱씹었는가? 이것이 궁극적으로 나의 어떤 변화를 이끌어냈는가? 여기에 이제 집중을 해야 되고, 궁극적으로 요 내용들이 학생부에, 우리 학생부에 기재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기재되는지 우리 꼭 살펴봐야 되겠죠. 네, 여기로 갑니다. 결국은 다 우리 학교생활 기록부 내에서 만들어내야 돼요. 자, 학교생활 기록부에서 만들어낼 방법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일단 우리 학생들이 해내는 이 독서라는 것에 대한 목적을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좀 크게 4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학생들의 독서 목적을. 첫 번째는 여가 독서입니다. 여가 독서. 진짜 내가 즐기는 책이에요. 그건 뭐 나는 이공계열 학생인데 그게 시집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좀 가볍게 읽을 수 있는 뭐 에세이나 재밌는 SF 소설책일 수도 있고,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가를 위해서 진짜 독서를 즐겨 하는 친구라서 여가로서 독서를 즐기는 그런 목적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교과 학습의 연장입니다. 교과 학습의 연장. 교과 학습의 연장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항상 서울대학교에서 말하는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 배운 것에서 더 한 발 나아가는 학생, 이 모습을 독서로 보여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수업 중에 어떤 내용을 배웠어요. 그런데 교과서에서 배운 것만으로는 좀 아쉬워요. 더 알고 싶어요. 그러면 그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을 찾아서 읽고 추가적인 학습을 스스로 해나갈 수 있는지 그거 보여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진로 탐색의 도구입니다. 진로 탐색의 도구로도 우리는 독서를 활용할 수 있어요. 내가 뭐 의사가 되고 싶어요. 그럼 의학 계열에는 지금 어떤 내용들이 이슈가 되고 있는지, 혹은 실제 선배 의사들이 쓴 내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찾아서 볼 수 있잖아요. 기계공학과를 가고 싶은 학생이에요. 공학도들이 모여서 쓴 책이래요. 그런 거 찾아서 읽어볼 수도 있고, 실제 내가 관심 있는 뭐 그 연구 분야에 대한 책을 찾아 읽어볼 수도 있고. 이해되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이런 학습이라든가 진로라든가 무언가 연결된 게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나를 전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자료로 활용도 가능해요.
전인적 성장이라는 거는 지적으로 또 덕, 인격적으로 그다음에 신체적으로도 성장하는 그런 고르게 성장하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꼭 내가 지금 배우는 과목이라든가 내 진로랑 연결되지 않더라도 나의 삶의 방향이라든가 나의 행동 철학 그리고 나의 사고와 행동이 성장하거나 변화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독서도 가능하죠. 그런 독서도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이 책을 읽고 나서 저는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싶은 학생인데요. 봉사하는 삶을 살고 계신 분이 쓴 책을 읽었어요. 그 뒤로 제 인생의 목적도 봉사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학 분야에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기계들을 연구하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제가 그 분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가능하죠? 그쵸? 그런 내용을 학교생활 기록부에 담는 거예요. 어떻게요? 나의 진로 활동에 이 책을 읽고 진로 연계 독서 활동에 이 책을 골라서 읽고 나서 지금 말한 내용들을 함께 담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학교에 발표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녹여내거나 그러면 선생님 또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 내용을 보셨다면 기존에는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학생들이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더 열려 있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 학생이 어떤 책을 읽고 보고서를 작성함의 기재에 그쳤다면 이제는 선생님들께서도 이 학생이 어떤 계기로 이 책을 읽었는데 이 책 속에 드러난 이러이러한 봉사하는 활동을 통해서 공학 분야에서의 봉사하는 삶으로서의 가치관을 정립하고 이런 내용들을 함께 풀어서 작성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자율활동 500자지만 이 500자 글자 안에 정말 10개, 20개 활동을 넣을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말한 것처럼 하나의 활동을 쓰더라도 책 하나를 읽더라도 그 책을 읽은 계기, 그다음에 중간에 그 책의 내용에 대한 학생의 생각, 독서 후 활동의 변화 이런 내용 다 써주려면요. 글자 수가 한 활동을 쓸 때 몇 개의 글자로는 부족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 다 고려해서 요 개수를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던 겁니다. 이제는 이런 내용들이 학교생활 기록부에 담겨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여가와 관련된 부분은 정말 이 학생은 아침 자율시간, 쉬는 시간, 점심시간 등을 활용해서 늘 독서하는 모습으로 이런 거 어디에 써주실 수 있어요?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을 포함한 선생님의 자세 평가로 요건 대체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굳이 여가로 읽은 책까지도 우리가 이 몇 개 안 되는 활동 내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글자 수를 채우지 말고 요런 것들은 특히나 이제 독서를 즐기는 학생들이라면 선생님들이 요 독서하는 모습을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란에다가 좀 적극적으로 작성해 주실 수 있다. 그러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특히나 2번, 3번, 4번과 같은 이런 목적과 관련된 책들을 가지고 우리가 학교생활 기록부의 활동들을 의미 있게 채워 나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도 이 서울대에 가는 학생들은 이 독서 내용뿐만 아니라 사실 지금까지 그 독서 리스트 자체도 대학에 반영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양적인 부분도 굉장히 신경을 쓰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단순히 그 양적인 부분들을 책을 읽지 않고 리스트만 그냥 갖다 넣었냐 그건 아니고요. 정말 생활 속에서 숨 쉬듯 책을 읽는 거예요. 여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 시간에 읽고 통학하는 친구들 통학하는 시간에 읽고 쉬는 시간에 읽고 점심시간에 읽고 제가 "이 많은 책들을 언제 다 읽었니?" 이렇게 물어보면 이 서울대 가는 친구도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아침에 잠을 깨우려고 이 인문학 책을 읽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아침에 잠을 깨기 위해서 국어 관련 류의 활동을 하지 않고 오히려 수학 문제 풀고 이런 친구들도 많지만 아침에 잠을 깨기 위해 읽었습니다 하는 친구들, 쉬는 시간에 읽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읽었습니다 하는 친구들부터 시험 끝난 주에, 시험이 끝난 날 책을 읽었어요 하는 친구 있고, 더 정말 생활 속에서 숨 쉬듯 책을 읽었던 친구는 시험 기간 중에, 내신 시험 기간 중에 긴장을 풀려고 독서를 병행했습니다 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렇게 실제로 독서 역량을 늘려놔야, 나의 독서 능력 자체를 길러놔야 우리가 어디서 살아남을 수 있냐면요, 이 면접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요. 이게 직윤 면접이든 일반 면접이든요. 일반 면접 제시문으로 나오는데 독서 뭐 읽은 거랑 상관이 있나요? 당연히 상관이 있죠. 글을 독해해서 구술을 해야 되는데요. 애초에 독해 능력 없으면 이거 풀이 자체가 안 되고요. 직윤은 애초에 내가 읽은 것 대비로 이제 질문을 하는데, "이 책 진짜 읽었니?" 하는 질문은 절대 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재된 내용은 교사라는 전문가가 작성한 내용이기 때문에 모든 대학들이 일단 진실이라고 생각하고 봐요. 그러면 "아, 너 이 책 읽었잖아. 이 책에서는 이것의 가치를 이렇게 보는데 너는 거기에 동의하니?"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진짜 이 책을 깊게 읽어서 내가 체화한 학생이 아니라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독서하는 척을 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학교생활 기록부에 최소한 학교생활 기록부에 활용해서 작성한 책은 읽고 체화를 하는 독서 능력 자체를 높여 놔야 우리가 최종 합불의 관문인 면접에서까지 살아남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보세요. 내가 진로 탐색하죠. 그러면 이거를 나중에 이 학교생활 기록부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하면서 진로를 정말 그대로 맞춰가는 친구들도 있지만, 뭐 전략적으로 돌려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 친구들이든 내가 지금까지 활동해왔던 것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하면 요거 답변 못 해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독서 목적을 가지고 이 목적의 과정이 보이는 독서들을 만들어 주셔야 되고, 이 내용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 기재하는 선생님들께서도 단순히 그 책을 읽고 무슨 활동을 함에 그치지 않고 그 과정에서 이 학생이 의미 있게 생각했던 거, 변화했던 내용들을 함께 넣어 주셔야 된다. 예를 들어서 미술사를 전공하고 싶었던 이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어 그 이제 학교생활 기록부를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항상 그게 고민이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클래식 음악은 가치 있는 작품으로 인정을 받는데, 트로트 음악 같은 것들은 왜 그만큼의 가치를 인정을 못 받을까? 예술이라는 것의 가치는 누가 부여하는 것이고, 더 우수하다, 덜 우수하다라는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 이런 걸 계속 고민을 한 거예요. 음.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자기소개서에 작성할 그 책을 통해서, 이 예술이라는 것의 작품의 본질은 어떤 작가의 기교나 어떤 뭐뭐뭐이 아니라 부여하는 가치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깨닫고, 그게 인제 나에게 준 영향이겠죠? 나의 생각이 인제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러한 작가들의 뭐 가치관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연결자가 되고 싶다. 이런 거를 썼던 인제 친구도 있고. 그다음에 학습 자체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를 쓴 친구들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고등학교에서 여기 인제 성적을 통해서 최상의 점수를 만들어냈던, 혹은 성장의 과정을 보였던 그런 학생이었는데, '나는 항상 만점의 목표를 두고 공부를 해 왔구나.' 근데 그 학습과 관련된 책을 읽은 뒤에 '만점이라는 결과 자체보다 그 만점이라는 목표를 향해 도전해 나가는 그 자세가 중요한 거구나.'라는 거를 깨달았던 그런 경험, 요런 걸 녹여내기도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임원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다양한 친구들과의 그런 어려움들 속에서 이 사람과의 관계, 사람에 대한 그런 신뢰가 좀 낮아지려고 하던 때에
예, 관련된 책을 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런 인간상의 모습을 어떻게 정립해 나가야 하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던 내용을 작성한 친구도 있고요. 요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는 학교 생활 기록부 내에 담아야 돼요. 자, 그중에서도 인문사회과학 계열에 이제 지원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말 자율, 동아리, 진로, 여기 창의적 체험 활동이랑 이 각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을 가리지 않고 한두 개의 책들은 반드시 넣어서 활동을 하게끔 구성을 했고요. 만약에 학교에서 자율 활동이나 진로 활동에 책을 활용한 학술 프로그램이 좀 적게 구성된 경우에는 동아리 활동을 특히나 활용하고 이 국어나 영어나 사회 이런 교양 과목 이외에 수학이나 과학 도서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분야의 책을 가지고 내가 융합적 사고를 할 수 있는 학생이구나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독서까지를 좀 만들었었고요. 이 사실 자연과학 계열이나 공학 계열로 나아가려고 하는 친구들은 인문사회과학 친구들보다는 독서 자체를 활용하는 그 활동의 빈도는 좀 적은 편이긴 해요. 오히려 활동의 특징은 실험이나 탐구에 조금 더 집중이 많이 되어 있는 그런 경향을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로 활동에 나의 진로 철학에 대한 부분, 내가 실제로 이 공학을 통해서, 이 자연과학 연구를 통해서 어떤 것을 기여하고 싶다라는 나의 진로 철학을 보여주는 도구로서, 그리고 이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 중에서도 국어나 영어, 그리고 사회, 그다음에 교양 과목 내에서 독서를 충실하게 활용함으로써 이 학생의 인문학적 역량을 함께 보이는 그런 전략들을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른 대학에 지원한 학생들보다 독서를 활용한 역량 그 기회, 경험 자체는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올해 자기소개서가 이제 올해부터 사라지는데, 사라지는 대입을 준비하는 우리 수험피플 여러분들께서도 특히나 서울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 독서를 아주 의미 있게 활용을 해 주셔야 되고, 이 독서를 활용한다는 것은 단순히 한 개의 책을 가지고 내가 그 책을 이렇게 분석해서 써야지 이런 내용이 아니라 한 개의 책을 나의 경험 속에서 녹여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배우고 있는 과목, 내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학교 생활들,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면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번역 봉사를 하면서 '왜 이러한 격차가 생기게 되는가.' 이런 것들 막 고민한 친구들, 사회 취약계층을 봉사하면서 '이런 격차가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에서 착안해서 이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라는 계기도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그래서 내 경험과 독서를 계속해서 연결시키면서 확장해 나가는 경험이 중요하다. 그리고 또 그 독서한 후에 궁극적으로 내가 어떤 깨달음, 어떤 생각의 변화, 어떤 활동의 변화를 만들어냈느냐를 반드시 함께 기재해야 돼요.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독서 후 나의 생각의 변화, 그다음에 행동 변화. 요거를 같이 함께 기재. 여기가 포인트예요. 요거를 꼭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같이 해 주시기를 요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책 한 권만 가지고 할 것도 아니고요. 비슷한 주제를 가진 여러 개의 책을 묶어 가지고 각각의 책에 드러나는 주장들을 비교 분석한다거나 이 세 개의 책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그것의 가치를 내가 직접 정립을 해 본다든가 이런 활동도 상당히 재미있게 구성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 특히나 이 서울대학교 목표로 하고 계신 분들은 서울대학교가 기존에 이제 활용을 했던 자기소개서의 자율문항을 이해를 하시고, 이제는 이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되니 내가 이 대학이 나에게 가장 궁금해했던 요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진 거죠. 요거를 우리는 학교 생활 기록부 내에다가 활동으로 적극적으로 녹여내서 대학이 나에게 보고 싶어 했던 그 역량들을 보여주시기를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이제 서울대 얘기고요. 다른 대학들의 자율문항은 또 다르겠죠. 그거는 또 이제 순차적으로 해 나갈 테니까요. 우리 수험피플 여러분들 자기소개서 이제 폐지되니까 안녕 하고 끝내지 마시고요. 이 내용들도 하나하나 살펴보시면서 우리 학교생활 기록부 활동 수 정해 놨잖아요. 이 각각의 활동들을 어떤 내용으로 설계해 나갈 것인지를 또 많이 고민하고 또 라이브 방송 와서 질문하면서 해결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